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집안. 빼로는 인형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직까지는 잠잠한데요. 14년 동안 먹은 사료가 얼만데 벌써부터 사고를 치겠어요. 저도 눈치가 있지. 사람 나이로 치면 70살 노견. 하지만 아직 보호자와 놀기에도 팔팔하고요.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귀염둥이랍니다. 그런데 단 하나, 빼로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요 어린아이. 9개월 전 새 가족이 등장하고부터입니다. 어린 윤재가 등장하자 시끄러워진 집안. 동네 떠나가라 목청껏 찢어대는 빼로 때문인데요. 빼로 안 돼. 빼로 안 돼. 가족들이 애써 저지해보지만 좀처럼 멈출 줄 모르는 빼로. 아이고 빼로야 그만해라. 애기 밥 먹다 체하겠다. 이리 와. 빼로 이리 와. 빼로야 가자. 빼로 가자. 결국 보호자에게 강제 연행되고 마는 빼로. 하지마. 아우 진작 조용히 좀 하지. 앉아. 빼로 앉아. 어디 갔어? 빼로가 없는 식탁엔 평화가 찾아왔어요. 조용히 잘 놀다가 아기를 보자 갑자기 찢어대고 왜 그 소란을 피운 거죠? 그냥 아기를 만지면은 자기가 이 무릎에 앉겠다. 같이 놀아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강아지로 길렀어야 되는데 잘못 기른 거죠. 그렇다면 어린 윤지에게 질투를 한다는 건가요? 과연 그런 건지 가족의 일상을 좀 더 살펴볼까요? 인형을 물고 어린 윤재에게 다가가는 빼로. 윤재는 아직 이걸 못 던져. 아이고, 너 화난 거 아니지? 이게 있으면 윤재한테 꼭 인형을 가져와서 윤재 앞에다 내려놓고 짖어요. 아직 윤재한테 던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하. 어쨌거나 어린 윤재와 있을 때는 빼로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가족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죠. 또다시 시작된 빼로의 목청 자랑. 빼로 이번에도 어머님이 나서서 빼로를 떨어뜨려 놓는데요. 빼로야 윤재 봐봐. 잠시 후 둘을 화해시켜 보려는 어머니. 그러면 그럴수록 자유를 잃을 것이야. 보호자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낑낑대며 잠시 잠잠해진 빼로. 하지만 슬슬 시동을 거는가 싶더니 또다시 발사. 놀아줘! 놀아줘! 그렇게 앙칼지게 짖다가도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달라지는 빼로. 예상치 못한 이 상황이 가족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상상했던 모습은 이제 지금과는 다르겠죠. 달랐죠. 산책 같이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걸으면 같이 속도 맞춰서 막 뛰어다니고 그런 거를 상상했었죠. 어릴 때 입양해 14년 동안 키워오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가족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던 빼로. 하지만 9개월 전 윤재가 태어나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사고뭉치가 된 빼로. 그런 빼로를 보는 가족들은 속상하기만 합니다. 딸들이 다 자라고 나서 얘를 이제 기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얘가 막내 아들이고 또 정말 혼자가 너무 소중하지만 빼로도 그래요. 빼로도 그런 의미죠. 가족이. 네, 가족이고 그냥 자식 같아요. 얘도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요. 빼로는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발 문제 좀 일으키지 말아야 할 텐데요. 그런데 뭔가 수상쩍은 이 느낌적인 느낌. 기분 탓일까요? 빼로야, 너 무슨 짓을 한 거니? 맙소사. 빼로야, 너 왜 여기다 쉬를 해? 아하, 배변 실수를 했네요. 야, 너 일로 와. 야, 너 누가 여기다 쉬를 해 갑자기? 미안합니다. 혼나? 죄송합니다.
오늘처럼 이런 적 있어요? 자기 두고 나갔을 때 좀 복수 차원에서 제 방 앞이나 엄마 방 앞에 씻어요. 그동안 나가지도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빼로가 안 하던 실수까지 하고 웬일일까요? 혹시 지금의 상황이 빼로에게도 힘든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잠시 후 정적을 깨는 옹알이. 누구냐? 나의 단잠을 깨우는 애송이는 누구냐? 오늘은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급히 인형으로 유인해보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 같죠? 아니야 안 돼. 저로 가. 빼로. 우리 어머님이 또 나설 타이밍. 그러면 같이 못 있어. 이럴 때마다 떼어놓으랴 지칩니다. 지쳐요. 아이고 그러면 가만히 좀 있지. 또 쪼르르 달려가는 빼로.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거든. 이번엔 참다 못한 따님이 직접 나서는데요. 결국 빼로는 울타리 밖으로 쫓겨납니다. 지지는 안 돼.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시는 거요? 예, 누님, 이것 좀 열어보셔. 아이, 나 진짜 세상 억울하네.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생각이 좀 이상했나?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근데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래도 빼로가 이렇게 계속 짖으면 좀 안 좋을까 봐.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혹시 안 좋을까? 그런 불안감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빼로의 짖는 소리는 거의 기차 소리와 맞먹을 정도인데요. 바로 옆에서 짖어대니 어린 윤재에게 좋은 게 없겠죠. 아무리 윤재가 쿨하게 반응해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집엔 특별구역이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아, 여기서 만나선 안 되는 두 아가가 항상 대치 중이고요. 그리고 특히 빼로는 이 문을 다 뜯어가지고라도 이쪽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동태를 살리려고 해서요. 저희끼리는 그렇게 붙였어요. 하나의 문을 사이에 두고 만날 수 없는 분단, 아니 분리의 아픔. 가족들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날 오후 윤재 친구들이 놀러 왔네요. 사람처럼 이제 우는 거야. 24시간 내내. 지금은 그냥, 빼로 정말 괜찮을까요? 내려놔도 돼. 저기 전담 마크 있어. 친구가 오니 윤재는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그런데 그때 내가 바로 제지할게. 평소라면 열심히 짖었을 텐데 조용히 돌아서는 빼로. 엎드려 빠져. 다시 아이들에게 향하는데요. 이번엔 과연? 이리저리 냄새를 맡더니 그대로 돌아섭니다. 웬일이죠? 우누누. 어린 윤재만 봤다 하면 죽어라 짖어댔던 빼로.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있어서일까요? 오늘은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별 관심을 안 보이네. 저거 가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야,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좋겠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 그렇죠. 본 모습 제대로 보여주시는 빼로. 순식간에 깨져버린 평화. 아이고, 이러다 윤재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겠어요.
어쩐지 얌전하다 했죠. 바로 그때 한 아이에게 갑자기 돌진하는 빼로. 아, 저도 놀랐네요. 어린 아이들이라 더욱 마음이 안 놓이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놀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흥분 상태인 빼로를 이대로 둘 수는 없겠네요. 엄마 데리고 들어가야겠다 잠깐. 이거 흥분 좀 가라앉혀야겠다. 애기들은. 빼로야, 꼭 그렇게 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엄마가 안아주거나 해서 이렇게 밑에 있다 올라가면 엄청 짖더라고요. 자기보다 커지는 상황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빼로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아기가 생기니까 사랑을 뺏긴 첫째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빼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게 소란스러운 하루가 끝나고 언제 또다시 흥분할지 모를 빼로. 서둘러 친구들이 돌아갑니다. 애기들 갔어. 처음엔 별 차이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아, 다 애기한테 관심은 갖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짖거나 이러는 것들은 봤을 때 결국 윤재한테 가장 많이 한다는 느낌이 받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육아휴직 이후 첫 출근 날인데요.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는 제가 복직을 하면 엄마 혼자서 빼로도 이렇게 마크하면서 윤재를 이제 봐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저한테는 큰 고민이죠. 그렇습니다. 어린 윤재 돌보랴, 빼로 돌보랴. 우리 어머님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더구나 윤재를 향한 빼로의 문제 행동 때문에 힘은 배로 들 게 분명합니다. 빼로야, 빼로야. 윤재 밥 먹이는 30분 내내 쉬지 않고 짖어대는 빼로. 짖어도 반응이 없자 급기야 윤재 발을 건드려 보는데요. 아이고, 살짝 입만 댔다 떼서 다행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 윤재야? 응? 물 많이 먹고 싶어? 아이는 울고 개는 짖어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야말로 엄마의 순환 시대네요. 오늘도 밥 한 술 뜨지 못한 화연 씨. 하지만 사랑하는 반려견의 간식은 잊지 않고 꼭 챙겨줍니다. 빼로해줄게, 빼로해줄게, 빼로해줄게. 손주 돌보랴, 반려견과 놀아주랴. 바쁘지만 행복하다는 화연 씨. 하지만 손주를 향해 짖어대는 반려견 빼로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빼로는 언제쯤 나아질까요? 화연 씨는 오늘도 고민입니다. 그렇게 고단한 하루가 저물고 손자를 재운 후 어머님은 힘들었을 빼로를 위로해 줍니다. 금세 골아 떨어지는 걸 보니 녀석도 지쳤었나 보네요. 빼로가 나이도 이제 많아서 보면 이제 눈도 약간 탁해. 그렇지, 맞아. 그래서 나이도 많아서 이제 이렇게 우리 곁을 이렇게 언제 떠나도 이제는 막 이렇게 의아하지 않을 나이가 됐어. 근데 이제 마지막 기억이 맨날 자기 뭐 짖지도 못하게 하고 맨날 억압된 채로 있다가 이렇게 그럼 내가 마음이 되게 그렇거든. 내가 나조차고 나 편하자고 학과를 괜히 결정을 했나 막 애기 보는 것도 힘든데 빼로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 있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내가 복직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진짜 든다니까. 진짜 아프지 밤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빼로 걱정이 앞서는 가족들. 과연 가족의 고민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빼로 가족의 고민 해결을 위해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강형우.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언제 봐도 우리 강 훈련사님의 발걸음은 힘이 넘칩니다. 오늘도 시원한 해결책 기대해 볼게요. 여기가 있으니까. 역시 아기 아빠의 매너는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빼로도 안녕. 얘가 빼로 맞죠? 네. 착한데요? 뭐라고 안 하는데. 안녕. 몇 개월 됐어요? 이제 9개월 됐어요. 9개월 정도면은 요 정도구나. 초보 아빠는 9개월이 궁금한가 보네요. 들어갈게요. 네. 우리 보호사님도 축하드려요. 얼마 전 우리 개통령도 아빠가 됐답니다. 축하해요. 시작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출발이 좋은데요. 시종 아이한테 시선을 떼지 못하는 강 훈련사. 저 교육 안 하세요? 이때 짖기 시작하는 빼로. 지금도 보면 요거다, 그죠? 애기한테 정령 질투심이 발동한 건가요? 느낌이 좀 오는데 이거 역시 우리 강 훈련사 한 번에 딱 촉이 왔나 봅니다. 빼로가 왜 이러는 거죠? 우리 빼로가 애기한테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요? 이런 거요. 네네. 가끔 해요? 네. 이제 윤재 갑자기 했을 때. 잠깐만. 애기를 저 안에다 놓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가 이제 아이를 안전매트 안으로 데려가라는 강 훈련사.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애기만 놔두고 우리 세 분 다 방에 들어가 볼래요? 아이만 남기고 가라고요? 얘가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나요? 오케이. 네. 세 분 다 그냥 문 들어가서 꽝 하고 문 닫으세요. 가족 모두 방 안으로 들어가고 빼로와 아이만 남은 상황. 괜찮을까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있거나 없거나 무관심. 오직 아이가 있는 매트 주변을 떠날 줄 모르는 빼로. 낑낑대며 지저댑니다. 싹 다 한번 다른 데 들어가 보세요. 이번엔 제작진마저 철수시키는데요. 빼로와 강영욱과 빼로의 한판 대결입니다. 강영욱 선수 기술 들어가네요. 가방 기술 들어가나요? 빼로 선수 넘어가질 않네요. 계속 매트 앞을 사수하는데요. 우리 강영욱 선수 이대로 포기합니까? 잠시 후 빼로에게 살며시 당하는 강영욱. 이거 무슨 꿍꿍인가요? 그렇죠, 나이스. 자리 뺏기 성공이에요. 빼로 선수 곧바로 껴들기 시도합니다. 껴들기 들어가요. 자, 하지만 강영욱 선수 압박 수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역시 개통령 승리를 거머쥐고 마네요. 그렇게 매트 주변에서 쫓겨난 빼로. 어디로 향하나 싶더니 가족들이 있는 방문 앞인데요. 그나저나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혹시 바로 직감적으로 느끼는 보호자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우선은 보호자님한테 들어가 보시라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에는 전부 다 들어가 보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랬더니 꽤나 정돈된 행동들이 좀 나와서 이게 보호자하고의 관계에서도 이런 행동이 영향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친구는 오랜 시간 동안 꽤나 응석을 부리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응석을 아주 불편함 없이 누군가가 받아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웃으시는 걸 보니 정답! 그리고 이 친구는 한두 살도 아니고 14살이에요. 14살이라고 하면 관리가 잘 됐다 하더라도 사람 나이로 한 65.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신념과 말도 안 되는 고집과 말도 안 되는 습관만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 볼까요? 빼로하고 보호자님하고 사는 것을 좀 찍었다라고 그래요. 한번 볼게요. 네.
빼로의 가장 큰 문제는 어린 윤재를 보면 심하게 짖는다는 겁니다. 보면 윤재가 거의 지금 집에 있을 텐데 우리 빼로는 계속 저렇게 짖는 거예요? 네. 이제 막 기고 좀 이제 신생아 때는 아기 때 그럴 때는 그렇게 짖지를 않았는데 윤재가 동작이 이제 네 많아지니까. 동작이 커지면서 빼로가 굉장히 반응을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의 식사 시간이면 빼로의 행동은 더욱 심해 보였습니다. 보호자가 미처 보지 못한 사이 아이를 건드리기까지 했는데요.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됐었죠. 그리고 안 되겠다 싶을 땐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빼로를 분리시켰는데요. 들어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야 저게? 왜 놓다가 바로 빼? 계속 왜 놓다가 바로 빼? 짖어요. 그럼 그냥 놔뒀다가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야 저게? 어머니 딱 걸리셨어요. 이거 봐. 보호자의 잘못된 대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빼로가 짖을 때마다 인형과 공을 던져주며 시선을 끌어왔던 보호자. 이 역시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는데요. 인형하고 공놀이를 좋아하나 봐요? 네. 마음이 급하니까 바로바로 이걸 컷하려고 결국 던지긴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한 번 짖었을 때 장난감이 튀어나왔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안 칼지게 한 3번 짖었을 때 장난감이 나오니까 맘먹고 3번 짖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맘먹고 5번을 짖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전 처음에 오자마자 느낀 게 윤재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거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제작진들이 싹 다 들어가고 이 친구한테 우리 윤재한테 관심을 갖게 하는 거를 잠깐 하지 못하게 하니 그 다음부터는 윤재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윤재를 이렇게 건들고 가까이 하면 이 3분이 나한테 뭔가를 제공할 거라는 게 아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아주 강하게. 결국 빼로가 짖을 때마다 오히려 칭찬과 보상을 해온 셈인데요. 빼로에게 좀 더 단호하지 못해왔던 것이 결국은 문제를 키워왔던 겁니다. 또한 가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다가 9개월 전 갑자기 등장한 아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환경 역시 빼로에겐 편치는 않았겠죠? 아기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집에 오니 얼마나 이제 소란스러워졌겠어요.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 빼로가 아마 예전하고 다른 피드백, 옛날에는 뭐 2초 만에 왔다면은 지금은 10초 만에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불만으로 여겨졌을 거고 그런 것들을 윤재를 통해서 이제 표출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궁금증이 하나 있었는데요. 보행기를 탔다, 그죠? 조용하다가도 보행기만 타면 더욱 짖는다는 빼로. 왜 그런 걸까요? 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소서 뭐 이거 장난감 있잖아요. 애기 이렇게 타는 장난감. 근데 그게 자기 거라고 느껴서인 건지 아니면 윤재가 커졌을 때 그걸 타면 이제 이렇게 선 상태가 되잖아요. 네. 커졌을 때 그게 싫어서 그러는 건지. 딱 저 상황만 보면 빼로가 굉장히 윤재를 지킨다라는 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요. 보호자님한테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영상을 보고 나니까 조금 너무 이제 내 거라고 생각을 해서인가? 라는 생각도 들게 됐어요. 되게 잔소리하는 강아지 같았어요. 하지마, 오지마, 오지마, 저리가, 오지마, 가지마, 움직이지마. 네. 뜻밖의 이야기. 실제 늘 윤재만을 예의주시해왔던 빼로. 항상 그 주변을 맴돌며 떠날 줄을 몰랐는데요. 다른 아이들은 보행기를 타든 말든 무관심. 반면 윤재에겐 달랐죠. 작은 움직임이 포착돼도 바로 출동, 반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여기에 통치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윤재 잘 키워라 라고 한 거예요. 역시 할배견답네요. 이걸 딱 보면 방법은 그냥 나와 있어요. 우리는 빼로 때문에 힘들지만 빼로는 윤재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 원래 삶이 아닌데 내가 노년에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선은 지금 윤재가 여기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윤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강아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빼로와 아이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저 친구가 보호자님한테 어떤 신호를 받고 허락을 받는 이런 것들이 좀 없어 보여요. 어머니 뜨끔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 거예요. 줄 내려보세요. 우리 세 분 다 일어날 거고요. 우리 이 집 돌아다닐 거예요. 여기 내가 보호할게. 이 집 내 거야. 내가 한번 보호해볼게. 너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 것을 좀 가르쳐 줄 거예요. 빼로와 아이의 문제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솔루션, 보호자의 역할 바로 알려주기. 제가 여기 갔다가 하나 둘 셋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주방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주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서 있을 거예요. 잠시 호흡을 고르는 강훈련사. 뭐라고 분위기 잡는 거죠. 주윤발처럼. 영웅 본색 보면 얼마나 느리게 걷는데요. 주윤발 이렇게 걷죠. 분위기 잡으려고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걸어갈 거예요. 그냥 쭉 걸어가면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손을 이렇게 해도 좋고요. 주머니에 손 넣어도 좋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집안 여기저기를 걷다가 멈췄다를 반복해 보는데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하셔도 좋아요. 맞아요. 어머니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선 네가 아닌 보호자인 내가 주도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관건. 우리 저 앞에까지 가볼게요. 보호자의 단호함이 묻어나도록 분위기를 잡는다면 더욱 좋겠죠? 지금 저 행동. 그렇죠. 고개는 반듯하게, 네? 걸음걸이는 당당히. 아주 잘하시는데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네네. 윤재가 자고 있을 때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윤재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이요. 네. 왜냐면 윤재가 이렇게 있고 윤재가 이렇게 울 때 저 친구는 내가 경계하고 짖고 오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 사람들이 이런 걸 함으로써 이곳에는 규칙이 있고 넌 그곳에 있으면은 안전해를 가르쳐줌에 있어서 윤재가 지금 나오지 않는 게 낫죠. 좀 더 교육 효과를 보려면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연습하는 게 좋다는 말씀 기억해 두세요. 지금보다 보호자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빼로도 더 이상 어린 윤재에게 집착하지 않겠죠? 지나친 강아지 위주의 바디랭귀지는 강아지를 무례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지나가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잘못된 오해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개들도 똑같아요. 자,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명심하세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이게 이제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열려 있는 상태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할게요. 네. 아니 어머니 괜찮아. 아니 자 봐봐. 내가 이거 해달라고도 안 했잖아. 내가 언제 이거 해달랬어? 근데 어머니는 이거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성모 마리아 같고. 지나친 관심과 애정은 때론 독이 되는 법. 거절하는 법 배워볼까요? 우리 빼로가 너무 좋아하는 간식이 있으면은 한번 좀 줘보시겠어요? 너무 좋아하는 걸로요. 짜잔. 이것은 어머니표 수제 간식인데요. 엄마표 간식 냄새가 슬슬 나는구만. 강아지가 따라오면 강아지 데리고 저 집에 데리고 가서 집에 데리고 가면 간식 하나 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보호자님 지금 강아지가 점프하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때 그거는 안 되지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싫어.
거절할 땐 단호하게. 아셨죠? 오늘은 싫어.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도 보시면 이 친구가 보호자님한테, 자, 이 소리가 보호자님한테 한국말로 어떻게 들려요? 내놔. 알긴 안 해, 엄마. 안 해? 우리 어머님 very good. 어떤 분들은 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머니 근데 알긴 아시네요. 내놔. 그때 보호자님은 싫어도 아니에요. 싫어. 밀쳐보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어머니 지금 봐봐. 저 점프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싫어. 잘하셨어요.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빼로의 나쁜 습관만을 키워왔던 지난날.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알아갑니다. 딱 서시고. 또 강아지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툭. 싫어. 잘하셨어요. 또 저러면은 툭. 싫어. 잘하셨어요. 왜 우리 윤지한테 짖는 거가 문제였는데 왜 이걸 할까요? 연결이 돼 있어요. 다시 싫어. 저리 가. 싫어. 잘하셨어요. 그냥 윤지한테만 짖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는 효과가 많이 없을 거예요. 보호만 받고 또 용인만 되고 하고 싶은 대로만 키웠던 강아지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인데, 이런 전형적인 행동을 보이는 강아지들의 뒤에는 항상 과잉 보호와 과잉 애정을 줬던 보호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머니, 이제 이거 할 거예요. 이 친구가 쉬어야 되는 공간을 우리가 지정해 줄 거예요. 왜냐면은 윤지가 노는 놀이터 옆에, 여기 기억나. 또 현관 바로 옆에, 또 음식이 산재한 주방 옆에. 사실 훈련사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자극적인 곳일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괜찮은 곳이 저는 이쪽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 그러면서 들고 오시고요. 이리 와보세요. 마지막으로 빼로와 아이와의 공간을 분리. 빼로만의 자리를 배치해 주는데요. 딱 좋아요. 여기 가만히 있어 보실 건데요. 이렇게 볼게요. 지금 저 친구하고 우리 윤지하고 조금 시간차를 두고 생활하기를 바래요. 우선은.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는 항상 윤재 때문에 노이즈 걸릴 거예요. 윤재도 나중에는 의식이 생기게 되면 빼로나 물 텐데, 짖을 텐데, 싫어, 빼로. 이런 생각 가지면 우정이 싹틀 수가 없으니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따로 지내는 게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네요. 이름 불러볼까요? 빼로. 방석 가자. 빼로. 방석으로 가자. 잘하셨어요. 쭉 걸어가세요. 오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공간 적응 훈련도 해보는데요. 계시고요. 네,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올라가면 간식 주실 거예요. 예스. 잘하셨어요. 가만히 계세요. 빼로 방석 가자. 네. 좋아요. 다행히 잘 따르는 빼로. 올라가면 나이스. 주세요.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이것들을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요,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이곳에 들어와서 방석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맛있는 걸 먹네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윤재가 여기다가 일로 걸어 들어오면은 아이고 모르겠다 절로 가야지 하면은 보호받으면 돼요. 윤재로부터 자기가 놀라지 않을 거고 내가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윤재한테 화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동안 자신도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이젠 아이한텐 신경 끄고 마음 편히 지냈으면 좋겠네요. 빼로야, 그럴 수 있지?